recording interesting. 좀 뭐라는 거야? 자, 이거 맞아 풀어보시고요. 유정이도 얼른 들어와서 이거 58번 맞아 풀어봐요. 그래? 유정이 소리가 이상해? 지금은 어때? 다른 친구들은 괜찮죠? 음,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날씨가 이상하네. 음, 지원이도 소리가 이상해? 유정이랑? 지금은 어때? 유정이, 지원이 둘 다 괜찮아요? 네. 자, 20번, 20년 모의고사 18번은요, 정답은 5번. 자, 정답 5번인데, 뭐,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다. 자, 이거는 5번,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자, 이 관성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관성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알짜 힘이 0일 때, 이 운동 상태,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관성은, 자, 여기서 보면은 성질이야. 그러니까 얘는 힘이 아닌 거예요. 더 성질이니까 힘이 아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관성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 하나는 정지관성, 하나는 운동관성.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자, 요거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가거나, 컵 위에다가 동전 올려놓고 얘를 재빠르게 빼면 동전이 떨어지겠죠? 뭐, 식탁보 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관성.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뭐, 추가적으로 이불에 붙은 먼지 털기. 자, 운동 관성은요, 버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승객이 앞으로 넘어가거나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삽으로 흙을 퍼서 던지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운동 관성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 관성에서 사실 어려운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관성이라는 건 누구하고만 관계 있다.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성은 누구하고만,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자면, 자,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막 와요. 선생님이 장난감 자동차가 오는 거 금방 정지시킬 수가 있지. 근데 엄청 큰 버스가 막 오고 있어. 근데 버스 앞에다가 내가 딱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죽겠죠? 왜? 버스는 질량이 크고 장난감 자동차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이 관성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는데 자, 다른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관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자, 누구하고만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운동량이야. 자, 이 운동량이라는 건 이 물체의
운동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이다. 우리가 보통 속도라는 건 크기하고 방향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선생님이 여기서 뭐 질량이 m인 질량으로 v의 속도로 왼쪽으로 가나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에는 돈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왼쪽으로 갔을 때는 자 떨어져서 죽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동전을 주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질량하고 속도가 동일하지만 속력의 크기가 동일하지만 방향에 따라서 그때 나타나는 효과가 어떻게 돼?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향성을 주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방향은 무조건 자 왼쪽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방향 써 놓으셔야 돼. 이걸 안 쓰면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의 곱한 값으로 P는 MV로 표현하죠.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운동량은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고요. 자, 속도의 방향과 어떻다? 항상 같다. 그래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이걸 꼭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물리 원 개념으로,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와. 즉,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의 합은 나중 운동량의 합과 동일하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서준이 왜 울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격량. 이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하고요.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초. 그래서 뉴턴 세크로 표현을 해준다. 당연히 힘이 크거나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면 충격량도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바람총을 불 때 약하게 불면 짧게 날아가고요. 세게 불면 멀리 날아가겠죠? 이걸 우리가 면봉, 빨대에다가 면봉 놓고 이제 실험을 한단 말이야. 천천히 불면 조금 날아갈 거고 세게 불면 멀리까지 날아가겠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길면 충격량이 큰데 이것도 우리가 빨대에다가 면봉을 입 근처에다가 놓고 불 때랑 이 면봉을 빨대 입에서 이제 멀어진 곳에서 불 때 그럼 얘네들은 접촉한 시간이 커 동일한 힘으로 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얘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접촉한 시간이 짧아. 그럼 얘는 조금만 가다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힘이 크고 시간이 길면 충격량도 크다. 그래서 우리가 권총이나 저격총 같은 경우는 이 사거리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저격총은 길고 권총은 짧으니까. 자,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힘의 방향성, 얘도 방향성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힘하고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 넓이는 충격량. 자,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 일정하게 변할 때, 일정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들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얼마나 주는지 그거 우리가 계산할 때는 보통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전체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을 해 주게 된다.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 사이의 관계. 자, 실제로 보면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제일 많이 풀어. 그러니까 운동량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질량을 구하든지 아니면 속력을 구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처음에 m의 질량을 가진 애가 v1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mv1이 되겠죠? 내가 얘한테 힘을 줬어. 그러면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힘을 준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힘과 시간을 가하면 충격량을 준 거야. 그러면 얘가 뭐 속력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되면 결과적으로 충격량을 빼려면 계산하려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야구 선수가 공을 치는 거. 질량이 1이고 갈 때는 2m/s의 속력으로 가고요. 튕겨져 나갈 때는 8m/s의 속력으로 가.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2, 나중 운동량은 8이니까 충격량은 얼마가 돼요? 8 빼기 2면 6.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틀린다. 왜? 방향성을 우리가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땐 플러스지? 자, 플러스 2.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8 빼기 더하기니까 빼기지? 빼기 2니까 얼마야? 총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앞에서 6이 나왔었는데 이 6이 아니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잘 잡지 않으면 무조건 이게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된다. 기억해 줍시다. 자, 뭐 요거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들 다 나와 있는 건데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배포도 포신이 길어. 그러면 접촉 시간이 커지는 거지. 테니스 할 때도 라켓을 요만큼 돌릴 때랑 쭉 돌릴 때 그럼 접촉 시간이 더 긴 거지. 뭐 게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는 저격총을 들고 있으니까 사거리가 길고 바람총은 짧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유도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 거의 항상 나왔던 문제 유형이지. 계란을 하나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방석에다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러면 동일한 종류의 달걀이니까 질량이 동일할 거고요. 자, 높이가 동일하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 동일하겠지?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충격량이겠지. 그 충격량은 같아. 근데 이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는 보통 쿵 하고 떨어지는데 방석에 떨어질 때는 쿵 이런 식으로 접촉 시간이 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힘이 작고 방석은 힘이 작고 이 그냥 바닥은 힘이 커. 그래서 단단한 거는 깨지고 방석은 깨지지가 않는다. 자, 요거까지 정확하게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년, 21년 자, 요것들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네, 시원이 왜요? 니네 거?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는 할만했어. 굉장히 할만했는데 올해는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겠지만 아예 손도 못 댈 정도로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만하단데 살짝 어렵다 선생님 생각에는 할만은 한데 살짝 어려울 거다. 뭐 요 정도 개념으로 다가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진짜 만약에 엄청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저걸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게 너무너무너무 고난이도다. 그러면 전교에서 그 문제를 고난이도 문제를 풀 사람들은 한 4명 정도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3, 4명? 그러니까 어차피 나머지 친구들은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문제에 틀린다고 해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멘탈이 나갈 게 아니라 항상 멘탈 잡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나머지 거에서 실수만 안 하시면 우리는 항상 점수가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나는 극한의 난이도를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지원아. 그러니까 나 어려우면 다른 애들도 똑같이 어려울 거야. 통과생이 11명이라고? 선생님들만 많구나. 응, 해요, 레나. 네, 접촉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얘는 야구공을 손으로 받을 때는 시간을 충격량은 일정한데 접촉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포는 충격량 자체가 커지는 거고 야구공을 받을 때 이제 뒤로 빼면서 받는 거는 충격량이 일정한데 접촉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시간에 관련된 건 맞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개념적으로 어때요? 충격량이 커지는 거냐? 아니면 충격량은 다른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유정? 명현아? 헷갈려? 그러니까 후신이 길면 얘 자체가 커지는 거고 야구공을 받을 때 얘는 일정한데 시간이
커지니까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뭘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크게 선생님은 못 봤던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우리 올리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준 거, 기출 문제, 이 정도만 아마 풀어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잡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파고들면 뭐 문제를 아무래도 조금 더 풀면 이제 세세한 것들까지 아마 잡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직 못 푼 친구. 저요. 알겠어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친구들은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20년도 20번 문제. 자, 이제 풀어볼게요. 20번의 정답은 4번. 자, 충격량을 지금 물어봤단 말이야. 이 심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보통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B는 충격량이 3S, A는 2S니까 B의 충격량이 훨씬 더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D의 충격력. 왜냐면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A는 1분의 2, D는 2분의 3. 그러면 B는 1.5고 A는 2가 되지. 그러니까 A가 더 큰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혹시 더 질문 필요하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있나요? 자, 없으면 21년 11번. 11번 문제 정답. 서준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 서준아. 봐봐, 우리가 충격량은 힘하고 시간의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시간하고 힘 그래프는 아랫부분의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돼. 그러면 충격량 A랑 충격량 B랑 계산하면 얘가 그냥 2라고 생각하고 D는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D가 충격량이 더 크다. 여기까지는 됐지, 서준아. 그 다음 두 번째. 이 충격량이 힘하고 시간의 곱이잖아. 그러면 충격력을 물어보면 시간분의 충격량이거든. 그러면 A는 시간이 T만큼 걸렸지. 얘는 2T. 그럼 TT 없애면 A는 1분의 2만큼 충격력이 작용한 거지. D는 2분의 3만큼 충격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FA는 2가 되고요. FB는 1.5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 뒤에 거 됐니, 서준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에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5번. 자, 요것도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 같이 놓고, 자, 풀었대요. 자,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가 다보다 크대요. 그럼 나는 입하고 가까운 쪽으로 가는 A를 반으로 자른 빨대 뒤에 구슬을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고 나와 같은 세기로 불었대. 그러니까 빨대 A의 길이는 길고 빨대 B는 짧은 거야. 그럼 보통 충격량이라는 건 힘하고 시간의 곱인데 같은 세기의 힘으로 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는 접촉하는 시간이 기니까 2초가 걸렸다. B는 빨대의 길이가 짧으니까 접촉 시간은 짧으니까 1초가 걸리는 거지. 2초 1초. 그럼 1 곱하기 2 하면 A는 2. B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 다보다 크다가 맞게 되는 거지. 됐어, 유정아? 됐나요? 자, 혹시 또 다른 거 이해 안 되는 친구? 네, 빨대 길이가 나는 길고 다 실험을 보면은 빨대를 반으로 잘랐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A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접촉하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2초야. 그러면 B는 빨대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접촉하는 시간이 짧지. 그러니까 얘는 1초가 되는 거야. 힘의 크기는 동일한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 훨씬 더 충격량이 큰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20번의 정답은 2번. 자, 가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인 선수 A와 질량 40kg인 선수 B가 6, 2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나타난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밀기 전후 두 선수의 운동 방향 같다. 자, 옳은 것을 물어봅시다.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일단 얘가 얘한테 준 힘은 작용하고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이나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이나 크기는 어떻겠어? 동일하단 말이야. 자, 크기는 같아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t초만큼 접촉하면 얘도 얘한테 t초만큼 접촉하겠지.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됐니? 자, 두 번째, 밀기 전후 뒤에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뒤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충격량이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돼. 자, 운동 방향은 둘 다 동일했어. 얘는 80. 처음 운동량. D가 민 다음에는 얼마가 됐어? 5 곱하기 40이니까 200이지, 그치? 그러면 처음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 빼주면 얼마? 120. 됐나요? 왜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게 충격량이잖아.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이죠.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얘가 밀침을 당했어도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여기 보면은 질량 40에 속도 2를 곱한 값이니까 80. 나중 운동량은 질량 40에 D가 5의 속력으로 가니까 5, 4, 20. 그래서 200. 그런데 둘 다 부호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러면 200에서 80만큼 빼주면 얼마가 된다? 120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밀고 난 후 A의 속력을 물어봤어. 우리 충격량은요, 동일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충격량이 동일하면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 다 동일해야 돼. 얘는 오른쪽으로 갈 때 자, 66에 36이니까 360이지, 그치? 처음 운동량이 360이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 140이 나와야 되지. 360이 나중 운동량이니까 120이 나오려면 240이 나와야 돼. 얘가 240이 나오려면 질량 60 곱하기